안녕하세요.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 한 90% 이상이 이순신 장군은 아주 영웅이면서 충신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왔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현세의 거울이다. 그런데 그 역사의 진실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역사는 현세의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울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역사의 거울로 우리 현재를 비춰보면 아주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가야 할 방향이 또 이상하게 정해지죠. 그 거울 보고 얼굴을 뭐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뭐 잘못된 게 안 나타나고 전부 다 잘못됐다든지 전부 다 잘 됐다든지 하면은 어디를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거울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이 아닌 것은 소설일 뿐이지, 그 소설을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 해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양반은 이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늘은 그 양반의 소위 그 우리나라의 군무원으로 공직자로 이제 그 입문하게 되는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 양반이 이제 그 28세에 무과에 이제 시험 봐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낙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32세에 다시 이제 또 시험을 봐서 이제 병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북방계통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분대장급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뭐 경비병도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그 복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징계도 받고 이제 이렇게 떠돌다가 이쪽 저쪽으로 이제 좌천당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녹둔도 감독관이라고 하나요? 녹둔도 뭐 경비대장 뭐 하여튼 그런 거로 가죠. 그런데 그게 이제 녹둔도가 뭐 하는 데냐면 두만강에서 동해바다로 빠져가는 그 삼각주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양쪽에는 이제 물론 강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이 그 백두산을 비롯한 위쪽에서 계속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바닷물이 이제 막히면 이 물살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물이 토사를 싣고 하는데 바닷물이 막히니까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 주춤주춤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수만 년, 수천 년을 거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섬이 됐는데, 그 섬이 이제 굉장히 비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북한 지역에 사는 데는 이제 농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 농민들 뭐 이렇게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뭐 의용군 비슷하게 이제 그 준 군대 형태로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철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이제 농사철이 뭐 모내고 뭐 논매고 이럴 때는 어떤 놈이 뭐 예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별로 이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가을에 추수기에는 이제 벼가 다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여진족이 와서 그걸 강탈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비를 철저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순신은 그 경비 서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이순신 그 참모진이 한 5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머지는 뭐 몇백 명이 되는데,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은 논에 가서 이제 벼베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벼베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의 이제 그 사명이라는 것이, 벼베기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혹시 여진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진족이 사는 그쪽에 강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말 타고 이제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찰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 돌다가 뭐 여진 쪽에서 이상한 그 배가 건너온다든지 뭐 한두 명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100여 명이 이제 떼져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오면은 이 경비 보던 이순신 이하의 그 소위 그쪽에 이제 경비관들은 빨리 달려서 말을 달려서 논에서 이르는 농부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빨리 우리 그 목책 초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책 초소로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창 뭐 이제 활 뭐 이런 거 들고 이제 그러니까 농민이면서 이 양반들은 동시에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순신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했더니 자세한 건 모르는데 경비를 안 쓴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막 한 19명이 달려오니까 자기네들 목책 안으로 숨었단 말이에요. 숨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엔 총은 없으니까 순전히 활하고 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이제 그놈들이 말 타고 하는데 목책 안에는 말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 바깥에서 이제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순신은 그 6명이 이제 안에서 몸을 이제 은폐하고 역시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제 맞대응을 하는데 그 피차에 이제 사상자는 없어요. 근데 한참 하다가 걔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한 여러 명 되는 놈이. 돌아갔는데 그때서 이제 말 타고 쫓아나가서 보니까 그 여진족이 이제 한패로 온 게 아니라, 본지는 그 들판으로 가서 농민들을 전부 다, 제압해가지고 포로로 만들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순신이 말하자면 목책 안에서 숨어서 뭐 좌담했는지 뭐 고소 쳤는지 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비를 안 세고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순신을 거기다 잡아놓고 이제 활 쏘고 막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본진이 농촌에 있는 이러는 벼베기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배인 것을 너희들이 힘껏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여진족이 이제 여진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이순신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쪽에 뭐 5명 가지고 와서 추격해보니까, 걔들을 이제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 벼단을 메고 지고 가는 사람들도 이제 가다가 뭐 슬그머니 이제 이순신 쪽에 대들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싸워가지고, 아마 한 몇십 명 정도를 거기서 이제 구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진족은 이제 돌려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조선, 노동자들은 여진으로 끌려간 거죠. 끌려가면, 뭐 그러냐면, 거기 이제 남자는 없고, 참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으니까, 그걸 끌고 간 그 볕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탈곡해가지고 여진족들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노동자로 부려먹는 거죠. 가서 노예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죽이든지 어디로 노예로 파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끌려갔으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우선 농민이자 군인인, 의용 군인인 굉장히 많은 인력을 손실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순신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조사해가지고 문책을 봤죠. 문책을 봤는데, 뭐 어떻게 봤냐면, 너는 경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인력 손실을 잃고 내 임무를 다 안 했으니까 너는 사형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형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형은 이제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백의종군 해라.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때서부터 이제 소위 장기를 쓰기 시작하죠. 이제 탄원서 쓰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여기 본래 녹둔도에 군인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경비를 튼튼히 섰으면 되는데 우리 넓은 땅에서 5명 가지고는 경비를 다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순신이 본래 겁쟁이라 이제 가서 지금까지는 이순신 가기 전에는 딴 사람들이 잘 해오던 것을 지가 가서 병력이 모자란다고 2일인가 하는 지역사령관한테 병력을 증강 배치해달라고 막 이제 졸랐죠. 진짜 건의서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이제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되던데 거기는 본래 상주하는 군인도 아니고 농민만 관리하면 되는데 무슨 병력을 더 배치하냐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이제 탄원을 이 일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말이야 병력 달라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이게 당한 거지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100% 이순신이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냐면 거기 경비하라고 그랬으면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일할 때 계속 여진 쪽을 경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했는지는 나한테 안 밝혀오고 내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하튼 그 목책안에 있다가 목책 바깥에서 저 여진족들이 와가지고 막 활쏘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했다는 게 큰 무슨 아주 잘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 끈질기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진정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저 2일인가 하는 사람도 군대를 더 달라고 했으면 더 줘야 되는데 못 준 건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중간에서 나서가지고 그 조정해가지고 이거 이제 백의종군을 풀어줬어요. 지금 면제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급이 이제 그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이제 파면 지경이지. 그런데 이순신은 가만히 보면요. 아주 그 손 비비는 걸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또 해가지고 다른데 또 가요. 뭔 직책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 가서도 또 조금 있다 또 그렇게 뭔 문제 생겨가지고 또 이제 파면당해가지고 집위로 쫓겨오고 또 그래.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장군한테 이제 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잘 갔어요. 뭘로 가냐면 우리나라에 말하면 감찰관이야. 그 지역의 병사들이 병기를 제대로 잘 보존하고 군기가 서 있나 이런 걸 감찰하는 그런 자리로 갔는데 그 이순신이 이제 그걸 잘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감찰이죠. 이제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형편없어요. 이순신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얘야 부대에 무슨 창칼이다 녹슬고 전혀 관리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파면당해버려요. 파면당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놀고 있다가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이용 장군인가 이제 이용 장군한테 발탁돼가지고 감찰인가 그걸 했군요. 그렇게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또 어떻게 해서 파면당해가지고 빈들빈들 하다가 전라도 관찰사인 이광이라는 사람한테 또 가요. 그런데 그게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안 나오는데 내가 이제 이게 유추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순신이 집에 가만히 앉았는데 이용 장군이 이순신을 오라고 했을 리도 없고 전라도 관찰사가 충청도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았는 이순신이 보고 오라고 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잘못되면 공무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또 다시 재기하려고 여기저기 실력 있는 사람들 쑤시고 다니죠. 그래서 이광희한테 전라도 이제 관찰사 하는 이광희한테 어떻게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손 비비고 이제 잘 한 것 같아요. 이광희가 잘 봐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뭘 시키냐면 정읍태인, 전라북도 정읍태인 현감으로 발령을 냈어요. 현감으로 발령을 냈는데 이 대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저 이순신은 정 9품에서 시작해가지고 7품까지 밖에 못 올라갔는데 그것도 중간에 무슨 참 정이 아니라 종 7품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데 중간에 하여튼 계급이 왔다 갔다 해요. 나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계급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걸 이순신을 벼라니까 종 5품짜리인 현감, 그러니까 현감이 지금 뭐냐면 면장급이에요. 그 면장 자리에 저 사람을 등급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원하고 그래가지고 이순신이가 이제 정읍 현감에서 이제 목이 나가냐 안 나가냐 달랑달랑 하고 있을 때 유성룡이가 이제 정권 정파 싸움을 해가지고 동인 그룹에 이제 거의 총수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조 판서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조 판서 올라갔는데 유성룡이하고 이순신이하고 권율하고는 서울에서 거의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건천동 어디 이쪽에 살았는데 그래서 유성룡이하고 이제 이순신의 형하고는 친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성룡이한테 또 이제 선을 댔나 봐요. 돼가지고 유성룡이가 이조판서 되면 이조판서가 뭐냐면 주요 주요 정부 요직의 인사 담당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이는 참 밑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주요 인사 유성룡이 관리할 대상도 안 되는 놈인데 어떻게 이순신이가 저희 형을 통해서 유성룡이한테 다리를 놨는지 안 놨는지 그건 여러분 나한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나 그때 거기서 안 살아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유성룡이한테 손이 ಧಾ요. 이순신이 닿아가지고 유성룡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순신이 이제 계급이 낮아가지고 정 5품짜리 종 7품에서 종 5품 갔다고 대관들이 쌍수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목이 간당간당하니까
유성룡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순신은 진도 군수로 발령내요. 그럼 진도 군수는 뭐냐면 정사품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